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실전 경매 사례 특강 7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경매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눈물의 경매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눈물의 경매. 불행한 경매가 되겠죠. 눈물의 경매가 아니라 불행한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판결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제기해서 의무경매를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소제기는 형식적 경매로서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준용합니다. 사건 번호 소개하겠습니다. 2014 타경 2014 타경 24450입니다. 24450 의정부 지방법원 본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개가 되겠고요. 보통 법원에서는 10시에 입찰이 시작되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10시 30분에 경매를 시작합니다. 매각기일은 지난 201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지난 10월달이죠.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6에 33번입니다. 물건 종별은 대지입니다. 대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대지가 되겠네요. 대지고 사건 접수는 2014년 5월 27일 날. 이 사건 접수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죠. 입찰 방법은 역시 길입찰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이 대지인데 얼마 안 되죠? 6.2제곱미터입니다. 6.2제곱미터. 2평밖에 안 되는 땅인데요. 건물 면적은 없고요. 토지 건물 매각 물건에는 토지가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박서용 외 16명입니다. 16명이고 그리고 채무자는 권영숙 외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죠. 하나는 17명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16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박서용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1215만 2천원입니다. 1215만 2천원. 그런데 한 번도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최저가로서 12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10%니까 122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입찰 내용을 보니까 1차 매각기일이 2014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1215만 2천원이 되겠죠. 이게 지금 100%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유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응찰자가 5명이 왔습니다. 5명이 왔는데요. 1등이 얼마를 썼느냐? 1억 6천을 썼습니다. 1억 6천. 1200만원짜리를 1억 6천에 썼다는 것은 얼마냐? 1316.66%의 낙찰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요 1등 하신 분은 지금 5명이 왔는데 16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0을 하나 더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0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1억 6천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눈물의
경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행한 경매다 그러죠. 행복한 경매가 아니라 불행한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결정은 지난 2014년 10월 28일 날이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박서영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거 돈 낼까요? 당연히 미납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애써서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따가 여러분 권리 분석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박서영 씨가 채권자입니다. 의무경매를 신청한 사람인데, 그리고 본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 물건에 지금 욕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200만원짜리를 400만원 더 써가지고 1600만원의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1억 6천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은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6의 33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로리스를 들어가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을 클릭하시고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클릭하시고 여러분 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6의 33번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개별 2014년 1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 금액과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등이 뜰 겁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도 뜰 겁니다. 자, 여기는 의정부시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이 되겠죠. 이 도시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와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은 뭐가 있죠? 오래간만에 이 상업지역의 땅이 나왔는데요. 상업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있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인데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폐율.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토지 위에 건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건폐율은 토지의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건폐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대지가 100평이라면 바닥 면적은 중심 상업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90%가 되겠습니다. 90%. 원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0% 이하가 되겠죠. 원래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는 90% 이하지만 대통령령에는 중심상업지역은 90%가 되겠고 일반 상업지역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도 80%가 되겠고 근린상업지역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80%입니다. 만약에 토지가 100평이 있다면 80평까지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것이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적률 어떻게 될까요?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입니다. 여러분,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1층 면적,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5층, 6층 이렇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100%에서 1500% 이하입니다.
1100%에서 1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여기 중심상업지역 죄송합니다. 400%입니다. 400%. 중심상업지역이 400%에서 1500%가 되겠고 일반 상업지역은 300%에서 1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300% 이상 1300%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200% 이상에서 역시 1100%가 되겠습니다. 1100%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린상업지역도 용적률이 200% 이상 1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이게 의정부시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이고 용적률은 300%에서 300% 이상 1300% 이하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의물 보시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이고요.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보니까 당연히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나서 포천이라든가 의정부 옆에 있는 양주라든가 그리고 동두천시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디가 들어갈까요?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갑니다. 의정부시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서울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수도권이기 때문에 한강 그렇죠. 여기 서울에 있는 그 팔당댐으로 해서 거기 바로 남양주시 바로 뭐 의정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적입니다.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적이다. 법률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적에서는요, 예를 들면 그 팔당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하남시고요, 좌측은 그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 조합면 능내리 정도, 그 조합면 면사무소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게 이제 그 도시 지역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자연 친화지구가 형성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화장실로 개조하는데도 다 국가가 공사비 지원을 들여서 해드리고요. 또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도 대주고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뭐 무상으로 이런 비료를 해주거나 또는 도로를 포장해주거나 이렇게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합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요. 단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현재 대지후에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헐고 개축은 가능합니다.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물을 다른 땅에다가는 뭐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건축행위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 현황을 보니까요, 가격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4년 6월 25일이 되겠고요. 이날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항상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절대로 맹신해서는 아니 되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세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면은 여러분 주소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지 내 그 아파트가 매월 분기별 월별로 매매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의정부니까 아까 설명드리신 일반 상업적으로서 건폐율이 80%가 되겠고요.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그리고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현황 위치 보니까요. 역시 의정부역에 있네요. 인근에 위치하고 주인은 각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업용과 업무용 건물과 단독주택 등이 형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 여러분 항상 어떤 물건 살 때 차량 출입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양호시 된다.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부속 토지로 이용 중에 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자, 이 내용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러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무슨 경매죠, 이거? 형식적 경매입니다. 실질적 경매에 반대되는 형식적 경매가 되겠고요. 참고사항 보시고요. 그게 이제 뭐 키워드가 되겠고요. 임차인 정보 없고요. 기타 참고 없고요. 자, 여러분 토지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순위, 등기 목적, 접수 일자, 권리자, 청구 금액 나왔는데요. 1번 보세요. 잘 봐요. 김원겸 지분이 전부 이전됐습니다. 언제? 79년 말이죠. 9월 27일 날 그 김원겸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박서용 씨가 다 샀습니다. 9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샀는데요. 박서용 씨는 현재 39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이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7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이 어르신이 얼마를 갖고 있었느냐면요. 45제곱미터분에 36.98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제곱미터 중에 36.98이니까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요. 나머지 두 번째는 권종구 지분이 전부 이전됐다. 지금 김원겸 씨하고 권종구 씨가 가지고 있는데 김원겸 지분은 박소영 씨가 이걸 샀고요. 나머지는 얼마 안 되죠. 나머지는 여기 45제곱미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 물건은 권종구 씨가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속인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6명 등이 등기를 안 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하니까 이때 박서용 씨가 대의등기 한 겁니다. 대의등기. 대의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한 물건에 대해서 대의등기를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의 원인 보니까 거기 보세요. 대의 원인 보니까 대의 신청인은 누구냐? 박서영 씨가 대의 신청했습니다. 대의 신청.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하니까 대의 신청인은 박서영 씨가 대의 등기를 신청했죠. 대의 등기를 신청하고 이때 대의 등기를 한 대의 원인은 뭐냐?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한 것이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예. 권종구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땅 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안 하니까 박서영 씨가 대의 등기하면서 대의 원인은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대의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 세 번째 임의경매. 박서영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로서요. 그리고 거기 39-1은 39년생이니까요. 지금 현재 나이가 한 76세, 7세 정도 되신 어르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형식적 경매를 하면서 이거에 응찰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여러분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본인이 45제곱미터 중 이거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물 분할 청구해가지고 대이등기해서 경매 나온 거를 본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만 1,600만원 쓴다는 것이 1억 6천만원을 써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로 써낸 눈물의 경매가 타이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7번에서 박세용 씨가 낙찰을 받았고 이게 지금 지분인데요. 5분이 오셨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거라 돈이 될 거라고 5분이 오셨는데 1등이 그만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1,600만원을 쓴다는 것이 1억 6천만원을 써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눈물의 경매를 가지고 오늘 사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법정에 가실 때 그런 입찰 가격을 쓰실 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확인하셔서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보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경매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경매장에 가서 영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본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하나 더 써낸 눈물의 경매를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